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박기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드려보고자 하는 내용은 원격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고찰인데요. 그 위에 조금 재미지라고 넣었던 제목이 에듀테크 위에 서서 클라우드를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됐다라는 것들은 뭐 다들 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우리의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올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원격 학습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들. 그럼으로써 그거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재조명도 일어났고, 아울러 에듀테크 산업과 클라우드 산업의 융합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는 에듀테크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를 떼어놓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점에서 원격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 유네스코 사이트에서 제가 캡처한 동영상인데요. 그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학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폐쇄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상황이 벌어졌는지들을 좀 이렇게 동영상화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이제는 넥스트 노멀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거기 중에 하나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 혹은 원격 온라인 수업 같은 것들일 거고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술들 중엔 클라우드나 AI 같은 기술들이 넥스트 노멀을 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 시대에 게임 체인저, 즉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로 클라우드와 AI를 한번 뽑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잠깐 클라우드와 AI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의외로 힘들었던 점도 있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이 발전되었던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것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AI 기술인데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AI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고 활용되다 보니까 더욱 발전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는 챗봇이 같은 경우는 AI가 자동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메신저에 쓴 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한 기술들이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WHO도 챗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AI가 발전된 또 다른 사례, 코로나 때문에 발전된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는 AI 때문에 자율주행도 발전을 했습니다. AI를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 격리된 병원 같은데 뭔가 물건을 배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사람이 직접 가기보다는 자율주행 장비가 가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율주행에도 또 많은 기술들을 발전시켰고요.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들을 이용한 예측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PET 사진을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되게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영상 진단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진단 기술은 오픈소스로 공개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또 가속되는 기술 중에 하나로 클라우드를 줄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신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혹은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위해서 화상회의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당연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었다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VR 기술을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VR 기술을 이용한 여행 패키지 상품들도 나왔다고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어떤 한 카드 회사는 편의점과 협력을 해서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편의점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클라우드를 가속화시켰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요번 코로나 시대 동안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를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만 해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라는 것들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겁니다. 예, 지금이야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서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 약국에 다들 길게 줄을 섰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되게 힘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들은 각 약국마다 현재 마스크의 재고 사항을 알려주면 국민들이 줄을 서지 않고 필요할 때 가서 살 수 있지 않겠냐고 했으나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정부 유관기관이나 민간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책회의 비슷하게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 서비스를 되게 빨리 개발해야 국민들의 불편함이 덜어질 텐데 어느 세월에 공공에서 이렇게 발줄 내고 업체를 선정하고 하겠느냐? 안 된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이나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앱 서비스 같은 거 빨리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모든 서비스는 민간 업체한테 맡기자라는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 그럼 그 많은 서비스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서비스가 될 텐데 그 마스크의 판매 수량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현재는 그 당시에 심평원이라고 하는 곳에 데이터 다 모입니다. 그러니 이 데이터를 각 서비스 앱들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심평원에 계신 분이 좀 난색을 표명하는 게 그러다 저희 서버가 죽으면 전체 서비스가 마비되고 국민들이 대혼란이 옵니다. 근데 또 다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다가 나왔던 이야기가 그럼 클라우드를 활용합시다. 그래서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갑자기 폭발적인 접속 요구가 오더라도 버텨낼 거 아닐까요? 라고 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했던 예가 하나 있고요. 네, 그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300만 명 이상의 학생, 학부모 혹은 교사들이 이용했던 온라인 학습 시스템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진행됐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 AI 케어콜 서비스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전화를 거는 건데요. 코로나에 밀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자가격리를 하면은 보건당국에서 수시로 매일매일 현재 증상이 어떻습니까? 라는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는 그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에서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걸다 보면 그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AI가 자동으로 통화를 하고 기록을 해서 지금 현재 이분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것이 AI 케어콜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성남시에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 있는 클로바 AI 콜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최근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한 수만 건의 9개월 동안 수만 건의 전화 통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는데 AI에 의해서 그래서 음성이 합성돼서 AI가 질문을 던지고 사람이 답을 하면 음성 인식을 해서 AI가 자동으로 그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수만 건의 그 통화 중에 한 10몇 프로 정도만 중간에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AI가 만들어낸 음성이나 인식하는 데는 꽤 높은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올해 실은 글로벌의 많은 일들을 벌려보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던데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이런 온라인 세미나도 많이 저희 주체적으로 개최도 해보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잠시 딴 데로 갔었다고 하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와 온라인 원격 학습은 어떤 관계가 있고 에듀테크들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학습 원격 학습에 대해서 보면은 유네스코나 유니세프 세계은행에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통계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봤더니 휴교 중인데 원격 학습을 이용한 예들을 보면 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유형, 네, 왼쪽에 있는 가장 노란색 그래프죠. 그 다음에 파란색 텔레비전을 이용한 경우, 그 다음에 라디오를 이용한 경우, 그 다음에 집에다가 이제 교육 자재를 배달해서 집에서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했던 이런 방식, 이렇게 4가지 방식들이 사용됐다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용됐나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국가의 이제 수입이 적은, 즉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국가와 좀 수입이 많은 개발된 국가들을 구분을 해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왼쪽이
로우 인컴이고 오른쪽이 하이 인컴이죠. 하이 인컴으로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얘가 훨씬 많아졌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평균보다 조금 높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학습 방식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나라는 조사를 계속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도 또 4개 그룹에 나눠서 조사가 됐고요. 보시면 로우 인컴 쪽보다는 하이 인컴 쪽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효과가 훨씬 크다. 원가 학습 중에서도 라고 하얀색 그래프가 좀 10개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이 인컴 쪽 개발이 좀 잘 선진국이나 그런 국가들 쪽에서 이런 인터넷 환경도 좋고 학습 기기라는 환경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다음 설문조사 내용은 앞으로 학교 교육이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이 되더라도 혹은 정상은 아니지만 학교가 재오픈되더라도 이런 원격 학습 도구들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까? 라는 설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네, 노란색은 학교가 재오픈해도 리모트 러닝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꽤 높은 답변을 하고 있고요. 파란색은 네, 실은 정상적인 교육에도 그럼 이제부터는 원격 학습이라는 것들을 활용할 것이라는 대비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단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원격 학습, 온라인 학습의 효과라는 것들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것 같고 이것 또한 넥스트 노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그럼 에듀테크에는 어떤 기술들이 화두가 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트너에서 나온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산업의 어떤 기술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라는 걸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렇게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친 것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술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빨간 동그라미를 친 것들을 보시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기술들이라는 것. 즉, 에듀테크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들이 이제 보편화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한 논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좀 옮겨봤는데요. 최근에 그러면 기술적으로 에듀테크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라는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도 되게 오래된 한 10년 정도 된 학습 이론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더욱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고 좀 더 좋은 수준으로 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활용되고 있는 개인화 학습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의 핵심은 적절한 수준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즉 학습자가의 격차에 따라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학습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것 따라서 결국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오히려 더 이상 교사는 할 일이 없느냐라는 측면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의 역할을 더 강화한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근데 남은 숙제로는 그러면 이런 온라인 교육이나 기술 기반의 퍼스널라이즈 러닝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할 인프라나 거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 접근할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들이 남는다라는 내용들이 이 자료에 있길래 한번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에는 온라인 원격 학습 시스템에는 이런 5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플랫폼이라는 것, 두 번째는 컨텐츠, 세 번째는 서비스, 액세스 수단,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여기서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형태로 무엇인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쳐보고 싶은데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오랫동안 얻었던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 시대에서 원격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 그에서 얻은 교훈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면서 제 주장을 한번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원격 온라인 학습들을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 얻었던 교훈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원격 학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시작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표준화된 혹은 그러니까 나에게 적합한 것이 뭔가라는 도구를 선택하는 데서 굉장히 혼란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는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은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결을 할 때는 A라는 C 서비스를 써야 되고 학습을 할 때는 B라는 서비스를 써야 되고 뭐 숙제를 낼 때는 C라는 서비스를 이런 복잡함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플랫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이런 에듀테크 서비스가 없어요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서비스들은 충분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지 못했다라는 것들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교육 플랫폼 하면 교육은 역시 공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부 주도로 개발된 교육 플랫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은 발견되었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공으로 제공되는 교육 플랫폼들은 별로 안 좋은 거고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좋은 거다라는 또 편협된 혹은 흑백 논리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학교 교육이라는 것들과 교육산업은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민간에서 해결되는 민간의 서비스, 민간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들만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외산에 많은 솔루션들이 있다고 해서 되게 편할 것 같아서 막 쓴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점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습을 해서 만들어낸 학습 데이터들은 우리나라의 자산이어야 할 텐데 이게 외국 서비스들, 외국 클라우드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자산들은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의 힘이다 혹은 데이터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다 외국에 내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산업은 누가 발전시킬 것인가, 외국에 있는 큰 업체들의 서비스에 모든 것들 다 맡겨버리면 이런 두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그림으로 한번 저희의 원격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는 국산 민간 클라우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튼튼하고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위에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교육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공공 주도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공 플랫폼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우리만의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공적인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 분석 그리고 컨텐츠 유통이나 제작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능의 플랫폼 공공 영역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직접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정말 접속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당연히 UI, UX가 좋아야 되고 사용성도 편리해야 되고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해야 되고 다양성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플랫폼 형태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플랫폼들을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페이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의 에듀테크 서비스들은 해외로 진출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의 글로벌 리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네이버 클라우드는 쓸만한 것이냐라고 할 때 현재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사용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